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직장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었던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막연히 돈과 시간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은퇴 후 가장 뼈아픈 배신은 가까운 사람들, 특히 친구들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술자리에서 웃으며 약속했던 말들,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모여 잘 살자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당신 곁에 남아 있을까요? 퇴직 후의 삶은 재정적 안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사람을 남기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많은 은퇴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과제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깨질 수 있는 인간관계와 그것이 은퇴 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술자리의 주역에서 한순간 외톨이로. 김씨 58세는 회사에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인기 있는 팀장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주로 계산을 도맡아 하고 후배들의 고민 상담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퇴직 후에도 이런 관계가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난 뒤 그는 곧바로 다른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을 주던 동료들이 점점 멀어지더니 모임에도 불러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김 팀장이 이제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라는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자리를 직장이라는 환경과 돈이 만들어준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정말로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퇴직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내 돈과 명함이었더라고요. 김 씨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으며 단순한 명함이 아닌 진짜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례 2 경제적 격차로 인한 멀어짐. 박 씨 55세는 퇴직 후 자신이 사랑하던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작지만 아늑한 카페를 열었고 친구들에게도 자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어떤 친구는 대놓고 너는 그래도 가게라도 하니까 좋겠다며 냉소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점점 그의 가게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박 씨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냥 제 삶을 꾸리려고 했을 뿐인데 친구들이 제가 잘 된다는 이유로 멀어지는 게 너무 씁쓸했어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박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경제적 차이에 따라 서로를 평가하기 쉽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례 3 가까운 친구의 냉정한 한마디. 이씨 60세는 평생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퇴직 후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둘은 항상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씨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좀 더 미리 준비했어야지. 이제 와서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이 말에 이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냉정한 태도는 물론 자신이 친구에게 의존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다시 스스로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친구에게 기대지 않으려 해요. 친구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퇴직 후 친구 관계에서 배운 교훈.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를 찾으라. 퇴직 후의 관계는 직장에서 만들어진 얕은 우정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정은 돈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미리 관계를 정리하고 깊은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존하지 말라. 퇴직 후 친구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는 새로운 취미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삶의 동반자를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아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찾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남을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퇴직 후 관계의 민낯,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퇴직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이라는 문턱을 넘으면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깨닫는 현실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얇고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퇴직 후 관계 변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퇴직 후 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많은 관계는 직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 직책, 월급이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퇴직 후에는 이러한 기반이 사라지면서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경제적 차이로 인한 거리감.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건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어도 퇴직 후 재정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연금을 바탕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관계의 긴장감을 불러오고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감대의 부재. 직장에서는 같은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공감을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쪽은 여행을 즐기거나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통된 주제가 줄어들면 대화도 줄어들고 결국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사회적 지위의 변화. 퇴직 후에는 직장 내 역할과 명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의 공허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공허함은 때로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경향을 부추깁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퇴직 후 관계의 변화. 사례 1. 퇴직 후 대화가 끊어진 20년 지기. 박 씨 59세는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동창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모임에서 점점 대화에 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일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내가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대화 자체가 줄더라고요. 결국 저만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박 씨의 경험은 퇴직 후 새로운 대화 주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공감대를 다시 형성하지 못한다면 오랜 관계도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이돈 문제로 틀어진 가족 같은 친구. 김 씨 62세는 퇴직 후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는 완곡하게 거절하며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믿었는데 친구 입장에서는 제 부탁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연락조차 안 되더라고요. 이 사례는 경제적 문제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퇴직 후에는 친구에게 경제적 의존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퇴직자. 이 씨 55세는 퇴직 후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끼자 과감히 새로운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 모임,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밖 관계를 만들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제 인생의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3가지 방법. 1.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라.
퇴직 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의존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전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는 공통된 관심사가 줄어드는 것이 관계 단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등산, 골프,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친구들과도 새로운 주제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진짜 친구를 찾아라. 퇴직 후 드러나는 관계의 민낯은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수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친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관계의 재구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 후의 관계 변화는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지위나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퇴직은 이러한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퇴직 후 관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도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수십 년 버텨온 커리어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 인식도 괜찮다 보니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큰 고민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생각보다 은퇴 후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공무원이라 해도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달려오며 회사 혹은 기관이라는 울타리에 익숙해진 사람이 어느 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의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60세에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털어놓는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언젠가의 미래의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사례 62세 민원 업무 담당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62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과장 직함으로 은퇴하셨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만년 해결사로 불릴 정도로 업무 능력도 좋았고 민원인을 대할 때 특유의 친절함으로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직에서 일할 때처럼 부지런 떨 필요도 없고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부서원들과 함께 뭔가를 추진하는 맛도 사라졌죠. 한 달쯤은 드디어 푹 쉴 수 있구나 싶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대요. 곧바로 찾아온 건 강렬한 소속감 상실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가야 할 직장이 없으니 오랜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멍해지는 거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TV나 유튜브 보며 시간 보내다 보면 벌써 저녁. 그나마도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점차 이대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연금이 제법 나오니까 당장 생활비 걱정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은 상태가 너무 힘들다며 우울감이 심해 병원 상담까지 받게 되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 있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적 문제보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심리적 혼란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사례, 이 60세, 구청 세무 담당 퇴직 후 영락 없는 백수 신세가 된 박 팀장님. 박 팀장님은 60세에 딱 맞춰 구청 세무 담당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세무 관련 지식을 살려서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했지만 준비하려고 마음먹으니 이미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 공부 습관도 많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격증 준비를 시작해보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의욕이 뚝 떨어졌고 아예 집에서 쉬며 지내는 쪽으로 마음을 접어버렸다고 해요. 처음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 일하며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려 했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니 돈도 예상보다 꽤 들고 무엇보다 이젠 움직이기가 귀찮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아내분이 당신이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니까 나도 같이 우울해진다며 폭발해버렸다고 해요. 주변에서 공무원 퇴직했으니 노후 보장이 확실하겠네 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확실한 노후가 아니라 그냥 빠듯한 노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아이들 결혼 비용이나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안 행사 등을 대비해야 하니 마음 편히 돈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죠. 박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면 삶이 팍팍해지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찾아오는 무기력증이 정말 크다고 하십니다. 3사례 58세 조기퇴직 선택 후 사업 준비하다 실패한 이 사무관님. 마지막 사례로 이 사무관님은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건강 문제와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조기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관리직에 있다 보니 책임이 막중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커서 이제 좀 편해지자라는 마음으로 퇴직을 한 거죠. 문제는 퇴직 후 뭘 할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작은 음식점을 차려볼까? 아니면 기술학원을 다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경험이 없던 김밥집을 덜컥 인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때 모았던 퇴직금과 어느 정도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손해본 돈이야 다시 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죄책감과 난 공무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패배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위에서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해도 본인은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대인관계도 점차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다른 일을 찾아보는 대신 일단 다시 휴식을 취해야겠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죠. 결국 몇 개월이 지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어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직에서 나를 지켜주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다 없으니 더 큰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퇴직 후 진짜 미칠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위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후 공무원 생활이 꽃길인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또 사회적 인식이 좋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조그맣게라도 미리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기보다 재직 시절부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취미 수준이라도 키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사진, 글쓰기, 봉사활동 혹은 간단한 재능 기부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자기만의 취미나 능력을 조금씩 개발해두는 거죠. 둘째, 퇴직 후의 소득 구조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일정 금액 나온다고 해도 가족 상황이나 각종 지출 요소를 고려하면 실제 내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재무 설계를 해두고 꼭 필요한 지출 항목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정년퇴직자 또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트타임이나 관련 봉사 공익 업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소속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일이에요. 공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뒤에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퇴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단을 만들거나 지역 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맺은 말. 결국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이라는 말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년을 보장받든 그렇지 않든 지금 시대에는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점차 약해지고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기간도 길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불안에만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뭘 준비해두면 좋을까? 를 고민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수록 더욱 타인과 소통하고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전부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던 김 과장님도 결국 지자체 문화예술사 봉사를 시작해서 요즘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죠. 박 팀장님도 아내와 함께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도 재미있는 거였나 하고 느끼고 있고요. 이 사무관님도 김밥집 실패 후에 지역 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언젠가는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주변에 얘기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보세요. 60세 퇴직 후 미칠 지경이 아닌 60세 퇴직 후 이제 진짜 즐겁게 산다. 라는 말을 어느 날 우리가 웃으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퇴직도 못하고 이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40대 직장인들은 은퇴 준비의 갈림길에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나가는 것도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대로 나가면 과연 노후에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이 글에서는 퇴직과 이직의 문제를 넘어 은퇴 후 준비 없이 맞이하는 위험한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막막한 퇴직의 현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직장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제 나도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씨는 15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회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그는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회사에서 버티고 있지만 퇴직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씨의 사례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재취업은 40대 후반 이후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이처럼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40대 직장인들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2. 이직이 어려운 나이 갈 길이 막히다. 이직을 꿈꾸던 B씨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지만 회사의 미래가 불안정해지자 좀 더 안정적인 대기업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에 접어든 그는
이직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젊은 인재들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은 대기업에서 높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몇 달간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이는 많고 경력은 적은 애매한 상태에서 이직이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결국 그는 원하지 않던 직장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퇴직 후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B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40대 직장인들이 이직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준비 없는 은퇴, 노후의 비극. 마지막으로 C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쉬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해볼까 계획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경영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퇴직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크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 속에서 은퇴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둡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은퇴 후에는 경제적 불안감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C씨의 경우처럼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으면 노후에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퇴직도 이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라면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지지망이 있는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퇴직도 못하고 이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40대 직장인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C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과 이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내가 이대로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입니다. 지금 당장 퇴직을 선택하자니 재정적 불안감이 크고 이직을 하려고 해도 나이와 경력 탓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이 같은 고민에 빠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을 준비하는 40대. 현실적인 방안은 40대 중반이 되면 직장 내 위치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이직을 고민하지만 경력과 나이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세요. B씨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에서 쌓은 경력이 대기업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전문성을 다른 형태로 발전시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추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네트워킹을 강화하세요. 직장 동료, 이전 상사, 같은 업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링크드인을 통해 전문성을 알리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직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대신 자영업.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C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나서야 그 어려움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경쟁이 치열한지, 초기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영업을 시작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생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은 끊임없는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재정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영업 외에도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소규모로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점차 수익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준비할 것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전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활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바쁜 업무로 인해 운동을 소홀히 할 수 있지만 40대 이후에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쉽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서적 건강을 관리하세요.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이는 곧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퇴직 후에는 일에만 집중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취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씨의 경우 퇴직 후 취미로 자영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자영업 외에도 소소한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삶에 대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경제적 안정 어떻게 준비할까?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재정 계획입니다. 특히 40대에 접어든 직장인들은 미리부터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연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추가로 준비해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이 어렵다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프리랜서나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미리 준비하는 은퇴가 답이다. 40대 직장인들이 퇴직과 이직의 갈림길에서 겪는 혼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준비와 더불어 건강, 사회적 관계, 취미생활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어시 BCC 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준비 없는 퇴직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도 이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해 보세요. 놀며 살 줄 알았죠. 60세에 퇴사한 남자의 처절한 후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회사만 나오면 아침에 눈치 보지 않고 늦잠도 자고 평생 못 해본 여행도 다니고 매일이 휴일이겠지. 정말 달콤한 그림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60세에 퇴사한 한 남자는 회사를 나서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라는 해방감에 취했었지만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그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은퇴라는 문턱을 넘자마자 마주한 건 놀 수 없는 현실과 끝없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 그리고 쓸쓸한 고립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나눠보려 합니다. 퇴사 후 찾아온 달콤한 착각. 60세 어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야근, 회식, 출장에 시달리며 늘 퇴사만 하면 살 것 같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요.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저축도 있었기에 은퇴 후엔 한 23년은 충분히 놀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첫 몇 달은 천국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이 지나자 문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생활비 지출이 컸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게다가 평일 낮에는 함께 놀던 친구들조차 다시 일하거나 자영업에 바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퇴 후 놀며 살 수 있다고 믿은 건 그냥 환상이었구나.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3대 착각. 노후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3가지를 꼽습니다. 퇴직금이면 충분하다는 착각. 퇴직금 3억 5억이면 여생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를 합치면 1015년이면 고갈됩니다. 100세 시대에 이 돈으로는 결코 부족합니다. 연금이 생활비를 다 커버해준다는 착각. 국민연금은 평균 월 100만 원 내외입니다. 사적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은 사람은 매달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으니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일에서 손을 떼면 갑자기 시간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채울 취미,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이 없다면 오히려 공허감과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실 사례 1. 62세 전직 교사의 후회. B씨 62세는 교직 생활을 마치며 4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전원주택을 지으며 이제 여유롭게 살자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골 생활은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고 집 관리와 농사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몇 년 안 돼 퇴직금 절반이 사라졌고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은 평생 쓸 돈이지 한 번에 투자할 돈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절절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현실 사례 이 60세 자영업 도전자의 실패. C씨는 퇴직 후 편의점 창업은 안정적일 거다라는 주변 말에 퇴직금 5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경쟁 과열로 적자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점포를 정리하고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창업은 젊을 때와 다르다. 체력도 트렌드를 읽는 감각도 떨어진다.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며 후회했습니다. 현실 사례 61세 회사원의 고립. D씨는 은퇴 후 이제 편히 쉬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었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로 변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며 일할 때는 몰랐는데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돈보다 외로움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 사례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이막의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재무 준비. 퇴직금은 여생의 연료입니다. 은퇴 후엔 자산을 지키는 게 먼저고 무리한 투자나 창업은 금물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쳐 최소 월 250만 3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일거리와 역할 찾기. 완전한 무업 상태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봉사활동 등 작은 일거리라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유지.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고립입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은 돈보다 관계로 버팁니다. 결론,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해 놀며 살 줄 알았죠 라고 말하는 은퇴자들의 후회는 남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돈, 일, 관계의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만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 어떻게 나눠야 안전할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 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리기보다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자산을 세 바구니로 나누는 것입니다. 생활비 바구니 50% 국민연금, 퇴직연금, 즉시연금 같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자산. 비상금 바구니 20%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경조사 등에 대비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현금이나 CMA 계좌. 투자 바구니 30% 주식, 채권, 펀드 등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자산. 즉, 퇴직금 5억이라면 최소 2억 5천만 원은 생활비 흐름을 보장하는 쪽에 두고 1억 정도는 현금으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장기 투자로 굴리는 시기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2. 월 얼마가 있어야 은퇴가 유지될까? 현실적으로 60대 이후 부부 기준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최소 월 250만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도 평균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기본 생활식비, 관리비, 교통비 150만 원, 의료비 50만 원, 여가 및 경조사 비용 5만 100만 원. 여기에 자녀 지원, 여행 같은 변동 지출이 붙으면 4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여기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까지는 연금의 3층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반드시 갖춰야 안정적입니다. 3. 은퇴 후 일거리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쉬어야 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거리를 찾는 게 건강과 행복의 비밀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34시간 정도 몸과 머리를 쓸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거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강사, 전직 경험을 살려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월 5만 100만 원 수준. 지역 공공근로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파트타임 근무, 월 7만 120만 원 수준. 온라인 프리랜스 번역, 글쓰기, 재택 상담. 개인 역량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 가능. 이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4. 은퇴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관리.
노후 생활비 중 빠르게 늘어나는 게 바로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50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준비해서 건강보험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재정비 60세 전에는 꼭 필요한 보장을 점검하세요. 갱신형 보험료가 너무 오르면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생활습관 투자 1일 30분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절주만 지켜도 70대 의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기검진, 암검진, 혈압당뇨 검사는 꾸준히. 병은 초기에 잡는 게 의료비 절감의 핵심입니다. 5. 은퇴 후 인간관계 돈보다 중요하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 관계입니다. 실제로 노년 우울증 환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보다 인간관계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은퇴 전에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동호회 가입, 사진, 등산, 글쓰기 등 관심사 모임에 참여.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은 삶의 목적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약속 만들기,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매주 수요일은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등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게 삶을 지탱해 줍니다. 6.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큰돈 투자 금지, 창업, 부동산, 고수익 금융상품 등은 위험합니다. 통장 쪼개기,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투자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세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 계획은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놀며 산다는 환상 버리기. 진짜 노후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꾸준히 관계 맺는 삶입니다. 마무리. 60세에 퇴사한 남자가 후회한 이유는 결국 돈, 일, 관계 세 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퇴사 이후의 설계가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이든 은퇴 준비는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30분만 시간을 내서라도 내 통장을 들여다보고 내 건강을 돌아보고 내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점검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